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연주가 아닌 다른 동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섹소테크를 운영하는 양철호 대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 악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간 여러 수리점을 제가 찾아서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2달 전쯤 마이크 줄에 걸려서 악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몇 번 갔던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했었는데 조금 좋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서 또 다른 수리점을 가게 되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수리점을 가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양철호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순간 그간 제가 느껴왔던 수리하시는 분들하고는 너무 많은 좀 느낌이 달랐다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자면 제 속이 그냥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연주자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수리하시는 분과 연주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져서 아니면 어쩌면 그 연주자보다도 더 악기나 뭐 여러 부분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첫 번째 통화에서부터 너무 신뢰가 가는 분이셔서 악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계속 너무 설레고 긴장이 되고 가슴이 너무 콩닥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제가 악기를 찾으러 갔던 그런 장면들을 영상에 좀 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묻기도 했었고 양 대표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양 대표님을 만나고 온 지금의 소감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연주를 하면서 악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도 악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궤양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고민이 됐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수리점을 찾아가야지 해결이 될까?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런 소리가 나올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소개를, 그러니까 뭐 디플롬 같은 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왠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네. 처음 영상 들어갈 거예요. 네. 섹소테크의 운영자 양철호입니다. 네. 셀마에서 처음 공부를 했고요. 네. 필립하고 야닉 듀카스 이 선생님께 지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작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토르 사바나 선생님께 일본 분이시거든요. 그분께 지도 받았었고요. 지금 방배동에서 악기 수리점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네. 처음에 제가 셀마에서 교육 받았을 때 서티피케이트 이거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는.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색소폰 부분하고 클라리넷 부분을 동시에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책임자가 제롬 셀마, 지금은 총괄 회장님이신데 네. 그분께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노나카 보에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요. 아시아 촌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셀마의 촌판권을 말씀드린 건데요. 네. 노나카 보에키라는 회사, 거기서 이제 토르 사바나노 선생님께 지도를 받았고요. 존 노나카 분이 현재 거기 회장님이세요. 네. 그분께서 인정해 주셨던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 플루트 공부한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네.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 악기를 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뭐 가능하지만요. 네. 그 이제 셀마에서 공부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색소폰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셀마 1호시라고 뭐 어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네요. 예. 그 셀마에서 과정이 몇 년 우리나라 대학처럼 이렇게 몇 년 과정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셀마는 아시다시피 회사잖아요. 네. 회사고 또 저는 본사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3개월간 교육을 받았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뭐 적게는 뭐 며칠, 아. 예, 뭐 1주, 2주, 음. 뭐 3주, 길게는 뭐 한 달.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달을 교육받은 거는 오래 하신 거네요.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패트릭 셀마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께 상당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인정을 받아서 네. 또 그분 도움으로 예, 교육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네. 아, 그리고 제가 저기 그때 인상적이게 있는 예. 저 작업하시는 앞치마? 네.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앞치마를 꼭 착용을 하는데요. 네. 앞치마 착용할 때는 저는 앞치마를 꼭 제가 동대문에서 네. 사다가 직접 네. 그 달인에 나온 분께 의뢰해서 그거를 로고 같은 거를 하시는 거구나. 오버로크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아,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이거는 그 프랑스 그 국립박물관에 제가 구경 갔다가요. 네. 그 앞에서 그 우드윈드라고 하는 악기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앞에 우드윈드라고 하는 악기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산 사진이에요. 사실 굉장히 이제 저로서는 이제 기억이 남는 사진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프랑스의 클래식계를 이끌고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네. 네, 매우 유명하신 분들인데 엄청나신 분들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분들이에요. 지금 프랑스의 그 클래식계를 네. 이끌고 있는 선생님들이시죠, 전부. 네. 근데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신 연주자. 네,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네. 저 사진의 그 네. 선생님이 여기 장마리 령지스라고 하는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김대우 KBS 단장님. 관악단장이셨던 네. 한 14년간 KBS에 계셨는데 네. 김대우 단장님이신데 네. 아시다시피 한국의 클래식계를 또 예. 이끄시는 그런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클래식계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시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좀 구독자분들이랑 그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조금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좋습니다. 조금 얘기 좀 앉아서 좀 나눌게요. 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악기의 근본적인 그 구조적인 그 지금과 과거의 차이도 있고요. 슈퍼액션 원이잖아요. 네. 악기 그 시리얼 넘버를 봤을 때 실제로 생산된 연도는 1983년도더라고요. 네. 그때와 지금 제작 방식이 다릅니다. 악기 셀마에서 그렇죠. 네, 최근 나온 악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셀마도 잠깐 좀 앉아주세요. 네. 셀마도 그 시대에 따라서 구조가 다르거든요. 네. 이제 제작 방식이 다릅니다. 네. 그 제작 방식이 다른 이유는 그때는 그게 좋았지만 점점 그 시대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음악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음악의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 뭐 연주자들이 원하는 기호, 연주자들이 바라는 연주가 잘 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요구하는 거죠. 네. 어디에다가 하냐면은 제조하는 회사에 요구를 해야죠. 네. 다른 뭐 이렇게 판매자한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셀마 같은 회사에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만 개선되면 더 좋겠다. 저기만 개선되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1983년도에 생산된 그 시대와 지금 현대 시대는 또 변화가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악기를 그 작업함에 있어서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연주하시는 데 있어서 유튜브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악기에 적응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네. 예.
이 악기는 그 당시에는 맞았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요. 이 옥타브 솔 이상으로는 음이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네. 아마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턱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좀더 들어갈 좋고, 수밖에 그쵸? 없는. 네. 분명히 선생님께서 음정을 들으실 수밖에 없고 네.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 답답함을 그랬어요. 느끼셨어요. 네. 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연주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튜닝 하시는 과정에서 네. 제가 조금 들어와서 드리고 싶었던 네. 이유가 부시는 그 스타일이 지금 현재 바뀐 상태가 아니고 네. 바뀌기 전의 상태의 자세를 가지시고 테스트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피치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계속 음정이 안 맞아서 제가 그 전에 네. 했던 똑같이 부는데 음정이 네. 달라져서 네. 여쭙고 싶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악기는 그 누가 뭐래도 좋은 상태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래서 편안하게 악기에 적응을 하시면 되시는데 조금 악기를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악기를 이해해 오신 네. 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악기를 이해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불어보시면은 저음과 중음과 고음이 편안하게 반응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네. 그 음정 하다가 전달했는데 이 제 악기를 처음 보셨을 때 네.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을 좀. 예. 사실 영상 속에 네. 제가 이 악기 상태를 좀 남겨놨거든요. 사실은요. 영상 속에. 아 예. 그래서 제가 이해되시게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보시면 이 바디에 톤홀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구멍이에요. 톤홀. 네. 여기가 이 바람이 여기서 나오면서 음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런데 보시면 여기 광택이 나는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죠. 아 이게 수평이 안 맞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작 과정에서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연주하는 과정 속에서 터치하는 상태의 손에 힘 힘, 때문에. 그렇죠. 눌리는 그 압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미세하게 변형을 일으켜요. 네. 내려앉는 거예요, 네. 결국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악기를 보관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지는 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죠. 가방에 넣고 있다고 하더라도 악기가 차 안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차 안에서 의자에서 악기가 쏟아질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섬세하게 말씀드리긴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악기를 다 기본적으로 엽니다. 다 열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키와 몸체를 분리시킨 다음에 이 악기가 몸체의 상태가 어떤지 먼저 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전체가 다 편안하지 않았고요. 네. 예, 바디의 톤홀의 네. 평면이 제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단 네. 하나도. 예. 예.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시간을 갖고 가공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평면이 안 맞았던 것을 평면이 맞게끔, 예, 평면이 맞게끔 이제 다 작업을. 다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이 악기가 상태가 어땠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업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첫 번째는 이 악기가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 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악기를 다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했던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몸체의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악기의 스프링의 터치감은 어떠셨어요? 혹시 느낌이 저는 오셨나요? 최근 2달 사이에 네. 그냥 모든 게 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느낌이 어땠는지 잘. 그러세요? 네. 그리고
2달 전의 상태도 굉장히 오랫동안 썩 제 마음에 드는 악기 컨디션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예, 예. 예. 이 악기의 지금 전의 상태는 연주자가 다루기 좀 어려운 스프링 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세게. 세죠, 굉장히 세죠. 예. 그레이드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레이드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도가 그만큼 세지면 연주자가 그만큼 센 힘을 써야 돼요. 네. 센 손가락에 압력을 써서 키를 눌러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악기의 진동 또한 굉장히 둔해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네, 소리는 그 진동은 다 관련이 있어요. 다 관련이 있어서 무엇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작업을 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둔해진다는 그 말씀은 제가 연주자 입장에서 뭐 그 가벼운 뭐 비브라토를 하고 싶다 이럴 때도 거기에도 영향을 크게 영향을 줄 미친다는- 수 있죠. 네. 예. 일단은 악기 자체의 진동이 매우 둔화된다는 것은 매우 무거워진다는 소리 뜻이거든요. 자체도 무거워진다는 예. 말씀. 연주자가 연주를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악기가 너무 무거운 느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절대 편안하게 연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호흡이나 체력적이나 뭐 손의 압력이나 모든 게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소리를 하는 소리가는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연주자를 위한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요. 연주자가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고 연주자가 호흡을 파워풀하게 쓸 때에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서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피아노든 포르테든 뭐 포르테시모든 뭘 해도 거기에 반응을 온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저도 당연히 그 마무리를 끝까지 했고요. 전혀 다르죠. 아닙니다. 선거 때문에 네. 한거 하시라고. 저 했어요. 사전 투표 하셨어요? 예, 네. 했습니다. 예.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그래서 예. 그럼 지금 고음의 피치가 좀 올라가게 된 건가요? 제가 올라가게 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르신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의 자세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연주라는 것이 저음과 중음과 고음이 저음은 이만큼 눌러야 돼. 고음은 이만큼 눌러야 돼. 그 이상의 고음은 더 많이 눌러야 돼. 이런 건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근본적인 그 시대에는 맞지만 지금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이해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악기는 길이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악기는 길이 들거든요. 좋게 바르게 연주를 해 주신다면 좋은 길도 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길도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보이지 않는 또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해서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첫 번째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이 악기가 아쉽게도 온전한 상태가 아닌 부분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네. 또 이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악기가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상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예. 기본적으로 셀만은 악기를 만들 때 최선을 다합니다. 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만드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100%를 추구하고 싶지만 10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셀마가 만들어내는 수준은 이 정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나머지 한 번 더 들어보고 예, 예.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턱의 압력을 좀 낮춰. 누르시는 쪽으로 소리를 내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1옥타브의 자세의 느낌으로 2옥타브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제가 이제 악기의 상태에 맞추려면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제 생각에는 예, 사실 연주자이시기 때문에 금방 그- 될까요? 자세만 네. 생각만 바꿔주시면 제가 볼 때 문제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옥타브의 B 소리는 네. 원래 좀 음색이 어두워지나요? 모든 악기가 그런가요? 아니면 제 악기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부는 걸까요? 지금 금방은 음정을 맞추시려고 조금 내리는 자세를 보이셨는데요.
다른 소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슷해요. 어둡거든요. 예. 그런 이 특정의 이 D 소리만, 그러니까 2옥타브의 D 소리만 약간 이런 게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 악기 구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더 수월하세요. 예. 왜냐면 제가 그림으로 색소폰이 이렇게 된다고 대략 이해되시게 그림 그려봤고요. 모든 소리는 마우스피스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발음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1옥타브를 소리 낼 때와 2옥타브를 소리 낼 때와 3옥타브 소리 낼 때가 바람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바람의 방향이 다 같지 않죠. 네. 네. 예, 맞습니다. 1옥타브와 2옥타브와 3옥타브가 바람의 방향이 다 다른데요. 많이들 그 1옥타브, 많이들 1옥타브 중간도, 저음도가 아닌 그 위에 있는 중간도, 예, 중간도 다음에 레로 갈 때는 옥타브 키를 누름과 동시에 레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레로 갈 때에 옥타브 키 누르시고 레로 갈 때에 많이들 도보다 음이 높아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더 높은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음정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조를 보시면 그런 아이디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통상 그 바람을 1옥타브를 보낼 때에 바람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면서 바람을 보낸다면은, 아래 방향은 사실 포괄적인 거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을 저음은 1옥타브를 보낼 때에 사실은 정말 잘 부는 연주자라고 한다면 저음 도를 불고 싶을 때는 바람이 저음 도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고, 저음 레를 보고 싶다면 바람이 저음 레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고, 저음 미를 보고 싶으면 저음 미로, 파로, 솔로 이렇게 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1옥타브라고 얘기하고 이걸 저음력, 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음력은, 중간 음력은 레, 도부터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일 텐데, 통상 그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레는 2옥타브 레니까 도보다 높아. 그러니까 높게 불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불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높아지면서 음정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보실 게 아니고, 사실은 옥타브 키를 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레는 낮은 음 쪽의 레 느낌으로 불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도가 이렇게 방향으로, 중간도가 이렇게 방향으로 불어진다면, 혹시라도 레는 이쪽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은 그것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내려서. 네. 그래서 더 내리기 위해서는 턱의 압력을 내려주고 바람의 방향이, 암부셔가 그쪽을 향하고 있을 때에 더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음정이 올라가시는 분들의 많은 수는 누르거나 바람의 방향이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음정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그 생각과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정은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 음색이 약간 바뀌는 건 그것도 이런 거에서 기인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음색 역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소리를 내는 데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없는 곳에 애써 바람을 보내면은 막힘의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부딪힘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실 거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시면 좀 어둡다 내지는 불편하다,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예, 예. 사실 이런 대화는 구조를 아시는 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셀마가 또 많은 제조 회사들이 악기를 제조할 때는 사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 없이 사실 제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주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많이들 2옥탑을 내에서 소리가 왜 뒤집어지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 역시도요. 구조적인 이해를 해주시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예. 제가 저 아닌 다른 연주자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리페어 하시는 분한테 악기를 맡기면서 이거는 왜 이럴까요? 라고 물으면 사실 그분들도 대답을 잘 못 해주세요. 네. 대표님이 아니면 이런 답은 어디 가서도 모를 것 같아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러 계시죠. 과거에는 정말 몇몇 분들이 하셨지만 지금은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많이들 하셔서 예전보다 많이 수리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악기를 고친다는 것 자체로 수리를 한다라고 할 수 없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갈 때 나 지금 몸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지금 속이 아픈데 어느 병원 가면 좋을까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네. 당연히 그 명의를 찾아서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은 생각일 거예요. 네. 근데 그 명의가 되시는 분들은 저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그 통찰력도 있으시고 또 많은 경험 가운데서 그 아시고 계시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쾌하게 그 설명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건데 이런 것들은 대표님이 연주를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수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공부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배우시는 네. 건가요? 사실 제가 셀마에서 공부도 했었고 네. 논악가의 토르 사바나 선생님께 개인 사사도 했지만은 그것만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스스로 또 악기도 불어보면서 그렇죠. 악기에 반응하는 것까지도 느껴보면서 네. 같이 종합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셀마 아니고 그 이상의 어디를 가셔도 결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니, 별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주하시는 그 자세가 서로 있으시기 때문에. 대표님은 뭐 쓰세요? 마우스피스를? 저는 전보자가 A35인데요. 네. 제가 가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전보자가 원래 구조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다 바꿔낸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디자인감이 아니고요. 네, 안에 소리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전 소리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대표님 악기 소리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잘 빠지더라고요. 예. 역시 대표님 악기라서 더 막 잘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고치기도 하긴 하는데. 예. 보시면 저는 오차가 크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오차가 네. 너무 크면 연주자가 혼란스럽잖아요. 네.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네.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항상 고민은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오차가 가급적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연주자가 전 아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는 없지만은 연주를 함에 있어서 턱의 압력에 자신감을 많이 키우는 쪽보다는 호흡의 자신감을 많이 키워주는 쪽이 오히려 연주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보시겠어요? 네. 그,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거든요. 네. 연주하시는 스타일을 봤을 때에 키의 배열이 과다하게 높아야 될 높아졌죠. 네, 높아야 될 이유는 없으세요. 네. 근데 제가 그 연주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키의 배열을 다 바꿔놨어요, 사실은요. 네. 다르지 않으신가요? 이미 만져보시면 굉장히 네, 편하게 네. 느끼실 만지면 겁니다. 다르죠. 예, 예. 이렇게 봐서는 잘. 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키가 배열이 높으면 키가 많이 열려 있으면 피스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키의 별이 조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면 피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스가 빠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튜닝 하실 때에 종전의 튜닝 위치 사실 저도 알고 네. 있어요. 그 위치를 저도 봤는데요. 네. 그거에 개념치 마시고 현재 상태를 기억하시면서 현재 네. 상태를 느끼시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레슨을 하고 이제 요즘은 워낙 색소폰 동호회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저한테도 물으시고 또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대표님한테 좀 워낙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서 적어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악기를 항상 불고 나서 천으로 악기 안을 닦고 또 신문지 같은 것을 많이 잘라 놓으세요. 잘라서 네. 그 키패드 안에 한 번씩 찍으시거든요. 예. 그게 악기 관리하는데 오랫동안 패드를 수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진짜로 되는지. 도움 되죠. 네. 도움 되죠. 왜냐하면 그 패드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패드인데요. 그 패드는 겉을 그 가죽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예, 생후 6개월 정도 된 양 가죽으로 만들어진 패드이거든요. 그래서 가죽은 아시다시피 물기나 이런 습기하고는 상극이에요. 네.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물기가 맞닿고 있으면 썩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화되고 썩어가기 때문에 그 물기가 없는 게 좋은데 연주를 위해서 그 가죽이 희생하는 거죠.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주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기가 닿을 수 있죠. 하지만 연주가 끝나시고 나서는 빠르게 물기 제거해 주시는 게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매우 도움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주 끝나면 악기 싸서 집에 가기 바빠서 네. 항상 그 과정들은 생략을 하는데 그게 안 좋은 거네요. 저랑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저번에 악기 그 상태를 제가 한번 봤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네. 청소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예. 가능하시면 패드 클리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패드를 닦는 얇은 그 신문지도 없으시면 좋고 네.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얇은 종이 그런 거 써주시면은 흡수력이 좋고요. 네. 요즘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좋게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궁금한 게 악기에 그 습기를 방지하려고 실리카게 같은 거 네. 있죠. 그런 거를 그 악기 케이스 안에다가 더 많이 좀 몇 개씩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가 습기를 너무 그렇게 건조하게 하면 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떠실 것 같으신지. 많이들 습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습기가 많아서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네. 현실적으로는요. 그러시니까 조그만 거 한두 개씩 넣어주시는 거는 제가 볼 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셀마에서 악기가 올 때에도
조그만 한 3-4개씩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 처음에 올 때. 예. 아, 저는 악기를 사실 중고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서 네. 새 악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네. 네. 그리고 그 습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그 저도 연주를 하다 보면 물가 뭐에서 연주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악기 꺼내는 순간 소리를 내는 순간 엄청 그 습기를 먹은 듯한 그런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호회에서 이렇게 그 연주 생활을 하시는 요즘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여름에는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네. 버스킹도 많이 하시고 어우. 하세요. 그러면 악기가 그 물가에 있는 습기들을 많이 빨아들일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일 안 좋은 곳은 장소적인 면에서 지하인 것 같고요. 아, 네. 습기가 많은 지하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이 악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곳은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할 수 없이 그런 곳을 쓰셔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실리카 같은 그런 제품들을 네.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 후에. 사용 후에 네. 가방 속에 네. 또 악기 속에 네. 이렇게 좀 그만한 거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은 좀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게 도움이 되겠네요. 예.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제가 대표님한테 악기를 고쳐주세요 하고 가지고 왔는데 저같이 악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요즘 유튜브에 그 뭐 자가 진단, 자가 수리법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물론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대표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냥 혼자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를 해서 혼자서 이렇게 나사를 돌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악기만큼 색소폰도 굉장히 예민한 악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혼자서 이렇게 나사를 좀 돌려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반대로 돌리고 이런 작업들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저도 오기 전에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악기를 더 망가뜨리는 길이더라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작업을 하시는 그 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괜찮은데 사실 악기는 저도 고치는 사람이지만 작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방법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항상 네. 새롭고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까지도 항상 뭐 변함없이 항상 초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어려워요. 네. 치워지지가 않아요. 네. 네. 해보시는 건 경험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도 망가뜨릴 확률이 더 높으실 것 같고요. 예, 왜냐면은 악기 소리는 어떤 한 부위만 알고 다른 부위는 배제될 수 없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악기의 상태를 전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 뭐 도시가 좀 소리 안 나도 좋아. 난 이해해. 라솔 파미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전체적으로 다 편안한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리하는 사람의 그 목표이고요. 그리고 수리를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선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한 부위만 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리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래야지 수리를 의뢰하신 분 내지는 본인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사 하나만 집중해서 조종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위험하고요. 그게 그 나사가 관계된 그 키들이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만 네. 건드려 여러 가지 키들이 이렇게 네.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악기를 다 분해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호기심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 분해했다가 키만 그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해서 악기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게 아니라는 점, 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악기의 밸런스를 잡는다는 의미가 악기 오픈
키의 오픈 정도를 각도에 맞게 이렇게 잡는다는 건지 아니면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밸런스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제가 작업하는 이제 방식은 뭐 의뢰자분께서 저 저음도가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러면 저음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음도가 불편해졌을까를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의 개념의 밸런스 체크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인 균형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고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특정 그 부위에서 패드라든지 콜크라든지 어떤 그 위치에 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위치에 없다거나 그 위치에서의 기능을 바르게 못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생길 경우에 말씀을 드리고 그 부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바꾸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상태를 고르게 좋은 균형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 악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패드를 하나만 교체를 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전혀 의미가 없었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의 그 바디부터 몸체부터 정확한 균형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소리를 아시는 분이었다면 제대로 생각을 하는 분이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몸체와 균형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거론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과정에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또 오실 거죠? 내일 또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시고 어떠셨나요? 제가 이 악기를 구입을 했을 때는 제가 이 악기를 정확히 27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어리기도 했고 또 원래 색소폰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어린 시절에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악기를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옆에 뭐 색소폰을 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이렇게 색소폰이 대중화된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서 혼자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악기를 불어볼 기회조차 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살 한 살 더 먹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악기를 한 번씩 불어보고 이러면서 아 조금 다르구나 라고 느꼈던 게 아주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 대표님께서 제 악기를 이렇게 손봐주시고 제가 악기를 불어보고 이게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이 기쁘고 양 대표님께는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보통 현악기는 아주 많은 세심한 관심이나 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색소폰도 그에 못지않게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도 이 상태로 계속 오랜 세월 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점검을 자주 받으시고 또 그렇게 연주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